세계 속의 중심이 된 대한민국. 스웨덴 여성이 겪은 충격적인 한국 문화. 안녕하세요. 세계의 감동을 전하는 일상공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일상공감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출신의 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한국에 와서 산 지 4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머나먼 나라에 와서 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스웨덴에 살면서 주변 북유럽 국가 외에는 다른 곳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크게 어디 외국에 살고 싶다거나 다른 외국이 관심이 간다거나 하지도 않았거든요. 일반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가 잘 되어 있고 평등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한국 방송을 보면 스웨덴이 마치 천국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문제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경제학 공부를 더 하면서 문제점을 더 심하게 느꼈어요. 스웨덴은 재산세와 상속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유층 가문들은 막대한 재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있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부동산 대출이 손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중하위 계층도 존재해요. 저희 집은 따지자면 중하위 계층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저나 저희 가족들이 부유하게 살 수는 없죠. 그래도 스웨덴에서는 생활고로 힘들다거나 병원비를 못 내주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냐고요. 수도인 스톡홀름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공병을 모으는 노인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젊었을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나라에서 주는 월 10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분들인데요. 세금도 떼고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서 공병을 모으는 거죠. 젊은 시절에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세율이 높고 물가와 주거비도 비싸 실제 생활이 여유롭거나 풍족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온라인 베팅 카지노도 유행하고 돈 모을 생각을 하지 않고 복권을 사려고 슈퍼마켓에 줄도 서겠죠. 이게 스웨덴의 현실이에요. 그냥 마냥 행복한 나라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벗어나 보고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큰 세상인 미국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내 능력을 펼치고 돈을 벌어보자라는 꿈을 키우고 있었죠.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취직도 하지만 저는 오직 공부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학에 입학해서도 늘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일상을 자꾸 침범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으로 유학을 온 차가운 북유럽 남자들과는 좀 다른 느낌의 한국 남자였죠. 하지만 연애는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치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글로 쓰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요. 사실 북유럽 사람들이 좀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 옆자리에는 앉지 않고요. 버스들도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서 있는데 이건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코로나가 막 퍼질 때 우리는 원래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따로 뭘 더 할 필요가 없잖아 하며 웃었을 정도죠. 그런데 이 한국 남자는 뭔가 좀 달랐습니다. 스웨덴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것만 알고 아무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스웨덴 대학은 출석을 부르지 않아 저는 그 한국 남자의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실에 자리가 널렸는데 굳이 제 옆자리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버스줄도 1m씩 떨어져 서는 스웨덴인데 바로 옆자리에 꼭 붙어 앉다니 너무 불편했는데 외국인이란 건 알고 있었기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게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저기 너무 가까이 붙어 앉아서 내가 조금 좁네. 옆으로 좀 갈게라고 했는데 글쎄 이 한국 남자애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활짝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너를 불편하게 할 순 없지. 내가 옆으로 한 칸 갈게. 대신에 내 이름을 기억해줘. 내 이름은 민수야. 민수 알겠지? 라면서 웃더라고요. 북유럽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능글맞음이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반 스웨덴 남자들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 도통 관심이 없었던 제가 유독 민수만 신경이 쓰이게 된 것이 우선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하게 되었죠. 저는 학교 캠퍼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수리를 하려면 우선 자전거를 들고 높은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 부들부들 떨며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넘어질 뻔한 저를 멀뚱멀뚱 보며 앞뒤로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스웨덴 학생들 속에서 검은 머리 학생이 불쑥 나타나더니 제 자전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수였어요. 저 사실 이런 호의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남자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나요? 라며 다가오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아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단을 다 내려와서 이제 내가 자전거 끌고 수리하는 곳까지 갈게. 고마워 민수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박수를 치며 웃더라고요. 너 내 이름 기억하는구나. 내 이름 기억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왠지 제 마음을 들킨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자전거를 수리하는 곳까지 민수가 자전거를 끌어줬고 저희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재미있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엄청난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유난히 철벽이어서가 아니라 스웨덴 문화 자체가 그래요. 어려서부터 유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라고 배우며 자급자족과 자율성을 강조받으며 자랐죠. 그래서 감정이든 호의든 돈이 되었든 빚을 지는 상황을 만드는 건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저 또한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유 없이 베푸는 호의를 받아본 게 처음이라 어색하고 불편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외국인이라 이런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가 베푼 호의가 너무 고마웠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내 머릿속은 어떻게 이걸 갚아야 하지라는 생각으로 가득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민수가 밥을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때마침 점심시간이니 같이 먹자고요. 그렇게 민수에게 밥을 사주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추운 날 고생했으니 이 정도면 잘 갚았다고 생각이 됐죠. 문제는 자꾸 민수가 이런 식으로 절 도와주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빌미로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연락도 자주 하게 되면서 서로 정말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다 민수의 크나큰 노력 덕분이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민수가 저랑 친해지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던 거였어요. 차가운 여자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말이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민수를 알기 전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는 않았어요. 미국에 갈 생각만 했었지 그 외의 나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민수를 알게 된 후부터 그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어요. 흥미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그와 같이 놀러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어느 날은 민수와 야외로 피크닉을 가자고 했고 저는 도시락을 챙겨갔습니다. 민수도 도시락을 챙겨왔다 해서 먹자고 열었는데 세상에 2인분을 챙겨온 거예요. 저는 제 거만 챙겨왔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문화 차이를 크게 느꼈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친구들과 놀러를 가더라도 다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오거나 한답니다. 각자 알아서 준비해서 오는 거죠.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게 정말인가 하는 짤도 돌았던 걸로 압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밥 시간이 되면 친구를 혼자 두고
자기 혼자 가서 가족들과 밥을 먹고 온다는 말이요. 이런 일이 스웨덴에서는 보통 있는 일이거든요. 집에 초대한 친구도 놀러 간 친구도 서로 그런 걸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은 달랐어요. 민수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랬던 부분이 많았답니다. 민수는 당연히 자기가 제 것까지 싸우는 걸로 알고 있었고 모든 건 나누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때 알았어요. 한국인들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크구나 하는 걸요. 매번 느껴요. 항상 행동에서 저를 위해주는 게 먼저인 게 느껴지거든요. 무엇을 먹을 때나 어디가 아플 때나 무엇을 묻던지 제가 먼저인 민수였어요. 같이 놀다가 같이 감기에 걸려 아픈데도 민수는 저를 먼저 생각하고 많이 아프냐며 약을 챙겨주는. 자신도 아프고 피곤할 텐데도 저를 먼저 배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마음에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민수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면 내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수와 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때마침 민수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거든요. 민수가 없다면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어렵고 모든 게 서툴렀지만 이곳 한국이란 나라에 폭 빠지게 되었어요. 민수만큼이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곳에서 이제 남편과 함께 그리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니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따뜻한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다니 정말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언제나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일상공감도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상공감이었습니다.